자, 이제 MLB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경기 이제 그 워싱턴 대 애리조나 경기인데 워싱턴이 아직 선발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트레버 윌리엄스 나올 차례 아닌가? 하여튼 요즘에 워싱턴 어제도 막 미첼 파커가 되게 잘하고 그런 것들 보였었어요. 애리조나 빠따를 많이 쌈싸먹었는데 애리조나가 은근히 뭐 찬스가 있었지만은 살리지는 못했었고 내일은 그래도 애리조나는 어제도 이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즈가 조금 쳐맞았거든. 본인의 구간 때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제가 어제 그 경기를 봤어요. 삼진 같은 거 괜찮게 잡고 그랬지만은 그냥 빠따가 조금 모자랐다. 워싱턴이 얼마 없는 찬스를 많이 살렸다. 이런 것들 보였는데 자 그래도 코빈 번즈가 나와요. 코빈 번즈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애리조나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 뭐 잘 데리고 왔습니다. 애리조나 당연히 1선발을 할 거로 보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쿼터 같은 거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후반기에 오히려 쿼터의 구속을 일부러 줄여가지고 원래 쿼터 구속이 한 95, 6마일 나오는데 그걸 한 94마일 때 초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더 잘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뭐 제구가 잘 된 건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인의 방식으로 조정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도 좋고 그냥 매 시즌 어느 팀에 가든 에이스급 활약을 해주죠. 작년에도 볼티모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냥 이건 아무래도 워싱턴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코빈 번즈가 일단 선발 싸움에서 압도할 만한 그런 선수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애리조나 빠따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코빈 번즈 때문에 애리조나 배당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1.4에 받았는데 나 애리조나 지금 빠따 잘 못 믿겠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드네요.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보스턴에서 션 뉴컴이 나옵니다. 아마 저번에 등판했을 때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요즘에 보스턴이 빠따가 은근 또 살아난단 말이지. 저번에 세인트루이스한테 뭐 16안타 쳐가지고 이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여전히 매번 빠따가 지금 미쳤거든요. 개막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자릿수 안타를 친 적이 없어. 저번에도 그 보스턴한테 좀 많이 뒤지다가 선발 구간에서 에릭 페디가 5실점을 하는 바람에 제 분석도 많이 꼬였는데 그랬는데도 이걸 막판까지 잘 쫓아갔거든요. 글쎄 뭐 안드레 팔란테 일단은 땅볼 유도하는 투수고 글쎄 막 대량 실점을 자주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긴 합니다. 저는 선발은 아무래도 안드레 팔란테가 우세하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스턴이 빠따가 안 좋았다가 좀 살아난 거 그게 제일 무섭네. 보스턴은 멤버상으로 빠따 터치면은 뭐 아예 못 잡는 팀이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오바가 낫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보이네. 다저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 크리스토퍼 산체스랑 타일러 글래스노우가 붙는다고 합니다. 저는 저번에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얘가 작년에 좌완 투수인데도 구속이 많이 올랐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좋은 활약이 예상이 된다. 막 이랬었는데 경기 때 5.1이닝 1실점 근데 빠따가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승수를 챙기지 못했었어. 저는 여전히 좋은 선발 투수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늘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 적고 단적으로 작년에 186.2이닝 동안 3.33이었거든요. 오히려 시즌 막바지 때 살짝 이제 어설퍼가지고 그래갖고 방어리 내려왔는데 전반기 때는 좌완 랑엘 수아레즈가 후반기 때는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선발진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꽤나 믿는 투수인데 타일러 글래스노도 저번에 이제 애틀랜타전에서 5이닝 동안 삼진 8개 본인의 색깔을 보여줬습니다. 늘 이제 부상이 발목을 잡지만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많이 있는 투수죠. 내일도 그래서 선발들이 꽤나 좋은 애들이 나오는 셈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작년에만 산체스가 다저스를 상대로 두 번 경기를 해가지고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두 번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저스한테도 크게 밀리지가 않아. 사실 저는 이제 놀라 대 사사키 로키 경기여서 오바를 볼까 했습니다만은 점수가 많이 안 났네요. 그만큼 지금 빠따상으로 원래 같으면은 다저스나 이 그 필라델피아가 둘 다 그 OPS 상으로는 지금 되게 상위권에 있거든요. 다저스가 6등, 필라델피아가 3등이야.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선발 투수면은 사실 언더버는 볼 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산체스를 응원하는 느낌이긴 한데 기록도 좋고 뭘 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필라델피아가 배당을 많이는 못 받아가지고 제가 산체스 등판이어서 아무리 다저스가 빠따가 무섭고 하다지만은 산체스를 믿어가지고 이게 필라델피아가 배당이 한 2배 가까이 나오면 가고 싶었는데 1.85여가지고 뭐 얌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필라델피아 조금 보고 싶네. 그냥 그 정도. 자, 그다음에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 있습니다. 그랜트 홈즈랑 샌디 알칸타라인데 사실 그랜트 홈즈는 좀 이제 뒤쪽 라인 선발이라고 봐야죠. 저번 경기 때도 다저스한테 4이닝 동안 4실점 별로 잘하지 못했고 본래 또 4개나 줬다. 그냥 그런 정도만 보였었고 샌디 알칸타라는 올 시즌이 이제 복귀 시즌이잖아요. 아마 2022년에 사이영 수상하고 그 다음 시즌에는 조금 부진했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그 작년에 아예 토미존 때문에 다 이제 못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뭐 첫 등판 때 보니까 구속 같은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알칸타라 지난번 등판 때 96.7마일 정도로 얘가 2022년 사이영을 수상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2022년에는 구속이 뭐 한 98마일, 97.8마일 이렇게 나왔는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복귀 시즌은 한 1마일가량 안 나오는 상태이기는 해.
샌디 알칸타라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본다면은 아직은 그러니까 윤곽이 안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전성기 그 사이영 받은 시즌에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이닝 미치도록 먹고 피홈런도 적었었고 그랬는데 일단은 첫 경기 때부터 좀 홈런을 맞고 그러긴 했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하지만 이게 애틀랜타가 한창 빠다가 안 좋아하는데 조금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 경기 때 치안타밖에 못 치고 또 0점을 냈다. 그냥 나는 애틀랜타 빠따 기대치가 되게 적은 것 같아 지금은. 그렇다고 마이애미를 뭐 빠따적으로 좋게 볼 건 없는데 일단은 선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배를 볼 만한 게임 같거든요. 내가 지금 마이애미에 배당 2.17로 나오는데 아직도 근데 이거는 샌디 알칸타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 얘가 과연 얼마나 완성된 상태일 건가 좀 더 지켜는 봐야죠. 그리고 애틀랜타한테도 막 엄청 강했던 편까지는 아니야. 2022년에 애틀랜타 빠따가 미쳤었잖아요. 그때 막 애틀랜타 상대로 막 9이닝 3실점 8이닝 2실점 이렇게 하다가도 한 번 또 이제 5이닝 6실점으로 시즌 막바지 때 부진할 수도 있었거든요. 엄청 막 믿을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네. 그래도 역배 후보 중에 하나로 봐야겠죠. 이 경기도 샌디 알칸타라 나오는데 2.17배면은 양키스 대 피츠버그 경기 윌 워렌이랑 앤드류 히니가 붙는데 사실 뭐 선발 투수 특성은 별로 없습니다. 히니는 어느 팀을 가든 그냥 좀 뒤쪽 라인 선발이고 윌 워렌은 지금 양키스에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심지어 카라스코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땜방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애리조나를 5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았던 건 있습니다. 얘도 근데 작년에 22.2이닝밖에 안 던지고 그냥 나왔을 때 별로 뭐 보여준 거 많이 없었어요. 그나마 올 시즌 첫 경기는 잘 소화를 한 편이다.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빠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키스는 요즘에 선발 구간에서 꼬여도 빠따로 해결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피츠버그는 지금 개막 이후에 사실 9경기 동안 2승 7패인데 빠따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매 경기 그냥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감독은 경질 위기에 이러고 있고 어제도 피츠버그 상대로 양키스가 14안타 10득점 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였었잖아요. 사실 이게 경기 초반에 피츠버그가 4점 내는 이닝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뒤집은 거니까 양키스가 그냥 빠따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런 와중에 양키스 배당이 1.5이면은 그냥 배당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양키스도 그냥 그 정도 생각만 듭니다. 이거는 빠따가 양키스가 너무 세가지고 히니가 막아줄 것 같진 않다.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히니도 사실 좌완 투수로서 긁히는 날엔 잘하는데 얘도 구속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얘가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60%가 넘어 포심 위주로 많이 던지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윌 워렌이 리스크긴 한데 양키스 빠따가 너무 좋다. 저는 그런 느낌이네요. 토론토 대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우덴 프란시스랑 데이비 피터슨이 붙는데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를 생각하면 둘 다 미친 활약을 했거든요. 피터슨도 늦게 복귀를 했지만은 시즌 그래도 한 133이닝 먹고 결국엔 방어를 2.90으로 맞췄어요. 정규 시즌은 되게 잘했어.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시즌 근처로 가면서 좀 갈리다 보니까 선발로도 못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작년 후반기에 굉장히 썼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첫 경기도 마이애미한테 6이닝 2실점 피홈런이 2개 있었지만 삼진 9개 잡고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보우덴 프란시스 작년 막바지 때 사실 토론토에서 제일 믿을만한 놈이었어. 시즌 막바지 때 2이닝도 엄청나게 먹어대고 되게 잘했는데 올 시즌 첫 등판도 6이닝 2실점 괜찮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한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뭐 스토프가 대단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뭐 제구 같은 것들 좀 이제 뭐 좋아진다면은 더 날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어디까지는 좀 기대치를 봐야 되는 거지 현재 단계에서는 막 확신할 수는 없어. 일단은 첫 경기 때도 6이닝 2실점이면은 작년 한창 때의 모습까지는 아니긴 했었거든요. 어쨌든 작년 막바지 때 정말 잘했었다. 그거는 기억이 나고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앤데 조금 더 지켜는 봐야죠. 이거도 뭐 선택하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보우덴 프란시스가 나오면은 토론토로 역배를 조금 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매치도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 피터슨도 만만치 않은 선발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걸 8.5 받았으면 언더 가고 싶었는데 8.5도 아니고 그냥 진짜 토론토의 역배를 살짝 보는 아마 나는 안 누를 것 같아. 굳이 이 경기를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친구 보우덴 프란시스 이름 기억해야 될 투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싹 대 디트로이트 게임 마틴 페레즈랑 잭슨 조비 붙는다고 하는데 잭슨 조브는 그냥 유망주 투수예요. 디트로이트의 아마 투수 유망주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순위가 높을 겁니다. 어쨌든 첫 등판 때 4이닝 3실점 시애틀 원정 그렇게 막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도 피홈런 2개 맞고 좋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냥 4경기 나왔는데 뭐 많이는 못 던졌었고 상대는 마틴 페레즈인데 마틴 페레즈가 작년에 피츠버그인가? 거기서 뛰다가 샌디에고로 옮겼잖아요. 샌디에고로 옮겨가가지고 졸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후반부에 약간은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마틴 페레스 작년에 후반기 때 샌디에고 가서는 되게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늘 이제 싱커 같은 거 많이 던지고 뭐 땅볼 유도비율이 원래 좋은 선수인데요. 올해는 쿼터를 많이 던지더라고. 제가 이런 것들 좀 보거든요. 이제 이 친구 마틴 페레즈는 늘 이렇게 싱커 유도를 많이 하고
땅볼 요도가 높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커터 비율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커터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 투구 내용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더라.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뭔가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잭슨 좁 생각보다 첫 경기 때는 좀 만만했었는데 별로 뭐 보이는 건 없는 것 같네.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지금 빠따가 예상외로 괜찮았었거든요. 캐리 카펜터 같은 애들 너무나도 좋고, 반면에 지금 시카고 화싹은 또 지금 7경기 동안 1승 6패니까 워낙에 얘네들이 라인업상이 부실해요. 화싹은 그냥 그런 차이? 디트로이트가 앞설 것 같다. 근데 배당도 별로고 잭슨 좁을 그렇게 믿을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오바 냄새 살짝? 모르겠네. 이건 잭슨 좁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얘가 뭐 기대치는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안 그래도 이 선발 투수 신인 선수들 키워내고 있는 그런 왕국 같은 느낌인데, 투수 왕국인데 잘 길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치가 꽤나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과연 KC 마이즈의 전철을 밟을지 타릭 스쿠발의 전철을 밟을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대 켄자 경기 있는데 이제 케이드 포비치랑 크리스 부비치가 붙는다고 하네요. 자, 크리스 부비치는 옛날에 원래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선발에서 못해가지고 이제 뭐 작년에 뭐 불펜으로 나오고 그랬었어. 좀 자리를 잃었었는데 작년에 불펜에서 켄자가 후반기에 얘를 불펜으로 쓰면서 되게 잘 나갔거든. 거기서 중심적인 활약을 했었고 아마 시즌 막바지 때 방울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거의 한 30이닝 가까이 동안 실점 1실점인가밖에 없고 막 그랬었던 활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올 시즌에 선발로 왔거든요. 첫 경기부터 6이닝 무실점 3피안타. 미러키를 그냥 아예 쌈 싸먹는 활약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크리스 부비치가 올 시즌에 켄자 이런 선발 라인 중에서는 조금 활약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한 경기밖에 안 봤지만은 나름대로 기대치가 조금 있어요. 케이드 포비치 얘도 아마 볼티모어에서는 선발진 가운데 꽤나 이제 유망순위가 높을 건데, 어쨌든 작년에 5.20 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못했었고 그냥 가끔 가다가 긁히는 정도였었고, 올 시즌 첫 등판 보스턴한테 4.1이닝 동안 삼진을 8개 잡았지만은 볼넷도 2개, 피안타 5개, 3실점. 그냥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막 보여준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경기 정도는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부비치에 대한 인상이 좀 좋아. 얘는 사실 빠따적으로도 볼티모어나 켄자는 젊은 애들도 많은 편이고 오락가락이 심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볼티모어가 12안타 치면서 켄자를 잡아먹었는데, 그 전에는 또 켄자가 12안타를 치고 볼티를 잡아먹었거든요. 나는 이거는 빠따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분석이 잘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발은 저는 부비치가 조금 우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용이 좀 정말 좀 좋게 봤었고 작년 막바지에도 후반기에도 좋게 봤었다. 사실 뭐 배당면에서도 켄자가 뭐 메리트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얘를 조금 좋게 보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휴스턴에서는 로네 블랑코가 나오고 미네소타는 크리스 페덱이네요. 글쎄, 일단 크리스 페덱이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올 시즌 첫 경기도 망쳤어. 화싹한테 3.1이닝 9실점. 그게 제일 많이 보이네요. 3.1이닝 동안 피홈런 3방, 볼넷 4개 줬다. 그래서 크리스 페덱도 옛날에 샌디에고에서 유망주였는데 지금은 그냥 자리를 많이 잃었네. 그리고 로네 블랑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휴스턴에서 좀 선발진이 부족할 때 로네 블랑코가 잘 때웠었거든요. 특히 작년에 169이닝에 2.76이면 아주 훌륭한 거죠. 좀 이런 뭐 부정투구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대를 해볼 만한 친구야. 일단은 첫 경기 때 샘프한테 5이닝 3실점,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이런 게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선발상으로는 저는 휴스턴이 우위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둘 다 시즌 초반에 빠따가 정말 실망스러운 애들이죠. 지금 메이저리그 OPS 상으로 꼴찌가 미네소타, 뒤에서 두 번째가 휴스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해. 휴스턴은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는 팀이고 미네소타도 한 2년 전쯤에 지구 우승을 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빠따가 멸망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빠따를 못 믿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선발은 저는 로네 블랑코가 앞선다고 보긴 하는데, 빠따가 너무 멸망했다 보니까 내다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냐고 해서 뭐 언더를 보자니 그것도 패덱 때문에 못 보고 로네 블랑코도 첫 경기 별로였었고, 지금은 선택하기 안 좋은 두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 대 미러키 경기 있는데 체드 패트릭이랑 카슨 스파이어스가 붙는다고 하네요. 사실 나는 얘는 잘 모르겠네. 체드 패트릭은 누군지도 전 잘 모르는 투수고 올 시즌에 그 2번 나와가지고 저번에 켄자한테 4.2이닝 무실점을 한 적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카슨 스파이어스 작년에 얘도 조금 나왔었는데 뭐 별로 보여준 건 없었어요. 신시내티라는 홈구장에서 90이닝 동안 피홈런 20방 뭐 이런 것들만 보였었고, 스토프가 대단하진 않다. 이닝보다 훨씬 더 많은 안타를 맞는다. 그냥 그런 것들만 보였었네. 작년에 뭐 특별히 솔리드한 구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로 뭐 긍정적으로 볼 거는 없는 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네. 이게 어제 또 사실 그동안 얘네들이 막 한 점 차 게임도 되게 많았었고 막 이랬었는데, 신시내티가 어제 11안타를 쳤거든요. 14안타 4홈런 치고 11점을 냈거든요. 미러키한테. 그래서 브래디 싱어가 또 이제 또 한번 1승을 거둬가고 이랬었는데 선발부터가 별로 내다보고 싶지가 않네요. 이것도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올 시즌에 원래 미러키가 패왕이었는데
조금 가라앉으면서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아. 컵스가 치고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시컵인데 방금 제가 시컵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올 시즌에 시카고 컵스가 꽤나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꽤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일 하트랑 벤 브라운이 붙는다. 제가 사실 카일 하트 누군지 잘 몰랐는데 제가 맨날 물부 분석만 하다 보니까 크보를 거의 못 봤어요. 크보 할 시간에 나는 물부 방송하고 분석해야 되니까. 얘가 작년에 뭐 우리나라에 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 근데 개막전에 클리브랜드 상대로 5이닝 2실점 괜찮은 활약을 했습니다. 또 한번 이제 역수출의 사례가 될지. 어쨌든 뭐 첫 경기는 잘했었는데 이제 벤 브라운은 지난 경기 때 5이닝 3실점이었고요. 사실 시카고 컵스 유망주 중에서는 얘가 좀 이제 믿을만한 애였었거든. 그러다가 부상당해가지고 아마 6월달 이후로는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 보여준 건 있었다. 올 시즌에 사실 뭐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벤 브라운이 지난 시즌의 모습이라면은 기대치가 꽤나 있거든. 그래서 아마 좀 컵스에서는 하위권 선발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는 건 없지만 이것도 사실 샌디에고가 얘네들이 빠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팀이에요. 작년에도 샌디에고가 좋았던 구간에서 막 10연승까지 받고 이랬었는데 안 좋을 때는 또 빠따가 한없이 안 좋아. 막 그런 구간들이 너무 달아올랐다가 확 식었다가 이런 데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컵스와의 두 경기 동안 6안타 파나서로 조금 식었단 말이죠. 점수도 1점밖에 못 뽑고. 반면에 컵스는 얘네들이 시범 경기 때도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도 성적도 좋기도 하고 지금 11경기 동안 7승 4패인데 본토 개막전 이후로는 7승 2패거든요. 그런 것도 뭐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컵스를 조금 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배당이 안 나고 이런 건 있는데요. 나는 언더보드 이게 7.5를 받을 게임 같지는 않은데 페코파크도 아니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카고 컵스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7.5는 사실 좀 흔치 않은데 선발 투수 생각했을 때는 저는 7.5는 좀 낮아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둘 다 빠따 기대치도 그래도 샌디가 요즘 못 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는 있는 애들인 것 같고 컵스는 그냥 잘 치고 있고 차라리 오바 보거나 컵스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좀 더 봐야 됩니다. 이 경기도 벤 브라운이 기대치만큼 해줄지 그런 것들을. 다음 템파베이 대 텍사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드류 라스무센이랑 쿠마 로커가 붙는다고 하는데 쿠마 로커는 작년에도 몇 번 올라왔던 유망주죠. 되게 뭐 이름부터 유명한 애야. 근데 사실은 보여준 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 올 시즌 첫 경기 때도 신시내티한테 3이닝 6실점, 홈런이 잘 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에서 피홈런 2방,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3경기 나와가지고 조금 뭐 잘할 때도 있었지만은 여전히 좀 뭔가 증명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투수죠. 이름값은 뭐 신인으로서 이제 유망주로서 이름값은 높지만은 증명해야 될 게 많다는 느낌이고 드류 라스무센은 얘도 원래 그 불펜 자원이었었다가 선발로 전환했거든요. 템파베이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라테일이라든지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 중에 조금 잘 나갔던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근데 몇 년 동안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닝 소화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올 시즌 첫 경기 피츠버그한테 5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 없이 잘 버텼었고 템파베이는 이런 비슷한 류들이 되게 많아요. 볼넷 많이 안 주고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전환시켜가지고 좀 잘 벌어먹은 이닝 소화는 아쉽지만은 그러면서 잘해줬던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애들의 원조격이고 저는 좀 괜찮은 투수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 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안정감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글쎄 텍사스가 지금 진짜 매 경기 모두 다 저득점으로 많이 이기거든요. 얘네들이 텍사스가 지금 9경기 동안 타율이 1할 9푼이야. 근데 이제 승리는 7승 2패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기형적으로 이겨. 네, 그래서 텍사스 경기가 얼핏 보면 뭐 언더 보기도 좋고 원래 템파베이 색깔도 언더 색깔이고 이런 건 있는데 템파베이가 올 시즌은 그래도 작년에 그런 안 좋았던 빠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아마 템파가 작년에 OPS가 뒤에서 5등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괜찮은 상태고 사실은 멤버상으로 빠따기 대치는 텍사스가 더 있는데 텍사스가 되게 못 치고 있거든요. 내일은 선발도 템파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 언더게임 같은 거 생각해보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템파베이의 또 역배 같은 거 저는 또 생각도 나고 얼마 전에 좀 라텔 믿었다가 라텔이 또 털리기도 하고 이래서 얘가 얼마나 잘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쿠마 로커도 그렇게 믿지는 않아서 증명할 게 더 많이 남았다. 텍사스 요즘에 빠따 정말 형편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언더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 그 다음에 어슬레틱스랑 콜로라도 로키스 콜로라도는 내일 뭐 체이스 돌랜더라는 친구가 나온다는데 저는 잘 모르는 친구입니다. 기록도 뭐 없네요. 조이 에스는 작년에 홈이랑 원정 차이가 극명했었는데 그리고 내일은 이제 뭐 원정이라고 하네요. 사실 원정에서 뒤지게 못했었는데 또 이제 쿠어스 필드니까 많은 것들이 좀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쿠어스 필드 한 경기 있었는데 7이닝 동안 4실점 꽤 잘했긴 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 첫 등판 때 4이닝 동안 컵스한테 3피 홈런 얻어 맞아가지고 좀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는 나름대로 뭐 기대치 대비 홈에서는 쓰임새가 있었는데 대단히 뭐 보여준 거 많이 없었었고, 얘도 2001년생이라서 젊은 투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개막전 때 3피 홈런 맞은 거 이런 것들만 기억이 나고 쿠어스 필드를 견딜 수 있냐. 기록은 한번 좋았지만은 별로 뭐 믿을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냥 딱 패스해야 될 경기처럼 보이네요. 아니면은 오바 같은 거 좀 보던지. 예. 자, 다음 시애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있습니다. 브라이언 우랑 조던 힉스가 붙는다고 하네요. 사실 조던 힉스 작년에도 선발로 전환을 했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풀타임 선발한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전반기쯤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진했었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 첫 선발도 휴스턴한테 6이닝 동안 1피안타 되게 잘했어요. 원래부터 뭐 강속구 투수로 유명했지만은 싱커 같은 거 구사하면서 땅볼 유도도 잘 되고 안정적인 운영이 꽤나 가능한 모습이 있습니다. 얘도 제구 문제만 아니라면은 꽤나 괜찮을 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쨌든 첫 경기를 상당히 잘했다는 거, 그런 거는 보이는 것 같고, 브라이언 우도 작년에 부상 때문에 얘가 이제 작년에 첫 경기를 좀 늦게 뛰었는데 첫 경기 뛰고 나서 뒤지게 잘했거든요. 아마 한 7, 8경기 동안 0점대 방어율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좀 쳐맞으면서 시즌은 121이닝 2.89.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는데 후반기 들어가지고 조금 안 좋았던 거,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첫 경기도 잘 치렀던 편이고 값어치는 있는 수수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저는 매번 그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이 홈런이 많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6연승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빠따가 꽤나 괜찮더라고. 그게 좀 무섭네. 저는 선발진은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또이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샌프란시스코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더를 보자니 생각보다 샌프가 잘 쳐가지고 어려워. 구장 자체는 언더 구장인데 이거는 선발 투수를 좀 위로 치시는 분들은 언더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비슷하다면은 샘프가 빠따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샘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샘프가 배당이 꽤나 괜찮네. 다음에 클블 대 천사 경기, 루이스 오티즈랑 칼로 앤더슨이 붙는다고 하네요. 칼로 앤더슨 그래도 되게 잘했어요. 시즌 방어 3.81.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을 때도 있었거든. 사실 한 7, 8월까지는 2점대였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후반기에 조금 쳐맞아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막바지 때 안 좋았었죠. 막바지 때. 작년에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거의 방어율이 4점대 중반 이랬었는데 원정 방어율은 끝까지 2.77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강한 선수라는 건데 내일은 홈 경기네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올 시즌 첫 경기도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2피 홈런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루이스 오티즈, 사실 피츠버그에서 데리고 오는데 클리블랜드가 이런 애들 잘 길러낸다고 했었거든요. 클리블랜드 선발진들이 그렇게 막 구속이 빠르지가 않은데 루이스 오티즈는 구속이 좀 빠른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피츠버그에서는 고점을 보여준 적도 있었고 작년에 135이닝에 3.32 나름대로 준수했단 말이죠. 근데 샌디에고한테 4.2이닝 동안 9피안타 7실점 볼넷 4개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얘를 조금 기대는 갖고 있는데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둘 다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패스해야 되는 매치인 것 같네요. 그나마 이제 좀 클리블랜드가 원래는 좀 더 높은 기대치가 있는데 빠따도 별로고 천사도 은근히 지금 많이 이기고 있거든요. 5승 3패야. 저는 정확히 패스해야 되는 경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